네, 그러면 5주차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간단한 애니메이션 구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진행해야 할 내용은 시간 세팅 화면을 새로 만들 거고, 시간 세팅 화면에서 이제 시간과 분을 입력할 건데, 시간과 분을 입력받았을 때 반응되는 메소드를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입력된 시간을 저장하는 것을 구현할 겁니다. 저장된 시간을 불러오는 것도 구현할 겁니다. 시간 입력 알고리즘이라고 시간 세팅 화면에서 시간 분을 입력하는 알고리즘을 고민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제가 종강으로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프로토콜을 구현해서 시간 설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변경되고 돌아가는 것까지를 만들 겁니다. 빡공률은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기능이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구현할 수 있으면 구현하는 것까지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백그라운드나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차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론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짤막한 지식, 간단한 애니메이션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 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uiview.animat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duration이라는 0.5초 동안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괄호 안에 변화를 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크게 간단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기능들이지만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도가 0에서 투명도가 1로 변화가 되면은 없었던 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위치 조절은 어디서 어디까지 0.5초 동안 이동하겠다, 아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크기 조절은 뭐 글자를 크게 하든 버튼을 크게 하든 원래 크기인 1,1에서 2배인 2,2로 높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은 요 참고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몇 가지 간략한 기능들이 애니메이션이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뷰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를 통해서 저희가 화면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요 각 화면에 대한 코드가 지금 요 화면에 대한 코드는 뷰 컨트롤러이지만 요 화면에 대한 코드를 새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파일에서 뉴에서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클래스를 UI 뷰 컨트롤러로 맞춰 주신 다음에 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 뷰 컨트롤러라고 하시고 랭귀지를 스위프트로 하신 다음에 만드시고, 다시 메인보드 스토리에서 이 뷰 컨트롤러의 속성을 저희가 방금 만든 테스트 뷰 컨트롤러,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 화면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위한 화면을 새로 만들었고, 네,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를 켜신 다음에 라벨 테스트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버튼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얘도 그냥 블랙 컬러로 하고 얘는 화이트로 하고 볼드. 네,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일단은 이 애니메이션도 버튼을 이렇게 액션으로 넣겠습니다. 버튼 애니메이션 타입은 버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로 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UI view.animate. 네, 첫 번째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는 0.5초를 줄 거고, 안 보인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는 0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투명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이게끔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요 UI 뷰 애니메이트 안에 셀프를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 세미콜론 넣었네요. 세미콜론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대로 네, 뭐 11%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실행 화면이 여기 시작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아, 버튼을 클릭했을 때구나. 이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처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 보이시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은 보이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조절은 요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0,0입니다. 위치 자체가 0,0인데 30,0에서 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은 CGA 30,0에서 0,0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X 말고 Y를 50으로 주는 게 더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원래 위치 0,0부터 플러스, 이거 이렇게 쭉 플러스 방향, 쭉 플러스 방향이어가지고 Y가 5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CGA 트랜스폼 KLX 1에서부터 네, 2? 아니 2는 너무 클 것 같고 1.5 네, 이번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짬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세 가지를 같이 쓰겠다 하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나열하면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열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상을 날리는 바람에 설명을 하다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각을 설명한 다음에 세 가지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세 가지를 쭉쭉쭉쭉 나열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을 변화를 주겠습니다. 얘는 1점으로 하고 얘는 원래 원점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셀프는 꼭 필요합니다. 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되는구나. 네, 되네요. 근데 원했던 반응은 요거를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돌리셔야 세 가지가 중첩돼가지고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써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서로서로 연결하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화면을 새로 세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뭐 테스트 화면이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화면을 만들겠습니다. 뷰 컨트롤러를 새로 넣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를 검은색으로 배경을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저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총 시간, 총 목표 시간, 저는 흰색으로 볼드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넣겠습니다. 얘는 위에서부터 85, 저희가 입력한 대로 나타낼 시간 화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30 크기라고 해놓겠습니다. 컬러는 네, 타임으로 해놓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신 다음에 위랑 8,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를 두 개 넣을 겁니다. 에디트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필드를 넣을 겁니다. 저는 일단 위아래 크기를 40으로 넣고 옆을 60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45, 왼쪽을 혹시 모르니 일단은 80,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힌트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고 저는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폰트를 저는 17,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글자 색깔을 저는 흰색이고 볼드 값을 세미 볼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저는 색상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컬러 인풋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느낌은 살짝 밝은 느낌, 검은색에서. 그렇기 때문에 흰색을 준 다음에 오파시티를 5%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배경색을 컬러 인풋,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에서 살짝 입력하니 보이는 식입니다. 근데 이런 회색이 또 안 보이네. 얘를 그럼 좀 밝게 해야겠다. 50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저는 땡땡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땡땡만, 그리고 흰색으로 넣겠습니다. 화이트. 얘를 가로 크기를 20, 세로 36 이렇게 주고 각각 왼쪽 오른쪽에 30씩 이렇게 주겠습니다. 30도 너무 멀다. 20씩 줘야겠다. 그리고 얘 둘을 좀 늘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 것들을 묶어서 뷰를 만든 다음에 일단 뷰의 배경색을 저는 디폴트로 맞추고 뷰 자체를 화면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25 크기를 주고 각각 안에 4씩 여백을 주겠습니다. 바깥으로. 얘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더하면 16이니까 8. 네, 딱 맞네요. 그리고 타이머 시간.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넣고 총 몇 보 시간을 위에서부터 50 주겠습니다. 타이머 시간. 여기에 셋 버튼을 만들어 하니까 버튼.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버튼 클릭으로 해놓겠습니다. 컬러는 흰색, 볼드 값을 주겠습니다. 세미 볼드. 요거 17. 요 크기를 좀 넓히겠습니다. 40에 120. 그리고 화면 가운데 정렬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75. 네, 일단은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뷰로 감싸겠습니다. 저는 뷰의 배경을 디폴트로 맞추신 다음에 화면에 정가운데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얘 위쪽에 4를 넣고 얘 아래쪽에 4를 넣고 요거의 왼쪽 오른쪽을 4만큼 주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화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 실행 위치를 안 옮겨지나? 네, 이렇게 옮길 수 있네요. 아마 이 상태로 실행하면 화면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네,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 세팅 화면이 뜰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시간 세팅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시 코딩을 시작할 건데 텍스트 필드 입력 시 반응 메소드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요거에 맞는 클래스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파일에 new에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누르신 다음에 set time view control라고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랭귀지 꼭 맞춰주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새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과 맞춰주겠습니다. 네 번째 클래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떴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 요 시간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요 시간은 라벨 올 타임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은 라벨 타이머 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 시간을 넣을 수 있는 것을 텍스트 시간이니까 H 1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1, 2로 위아래를 구별하겠습니다. 텍스트 분 1, 텍스트 시간 후, 텍스트 분 2. 네, 그럼 현재 일단은 필요한 것들은 다 끌고 오지 않았죠. 셋 버튼 역시 필요합니다. 버튼 셋 UI 뷰 UI 버튼.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엑스코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베타 버전을 올려가지고 맥OS가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네, 베타 버전이어가지고 지금 엑스코드가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요 각각 4개의 텍스트를 입력을 받을 건데 요거들마다
입력했을 때 반응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add tar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text field did change라는 것을 실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의미상으로는 현재 요 h1이 클릭됐을 때 요 함수를 실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각각 눌렀을 때 요 위아래 시간이 자동적으로 보이는 메소드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이러면 네 가지가 추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가 됐을 때 저는 무엇을 할 거냐? 총 목표 시간과 타이머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간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var h1이라 하겠습니다. 인트 값이고 0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역시 h2가 필요하고 m1이 필요하고 m2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간 요거 하나만 입력했을 때 나머지가 000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초 시간을 8시간이랑 50분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입력됐을 시 만약에 text h1 text가 입력이 됐을 시 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요 단계인데 지금 이 단계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 받은 게 있을 경우에 그 시간을 가져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설명이 드려야지? 만약에 시간이 입력이 됐을 경우에 h1은 text h1 text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시간은 입력한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 만약에 text m1 text가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m1은 int text m1 text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복사를 해서 to는 to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보여야죠. 그러면은 올타임을 바꿔보겠습니다. 올타임의 텍스트는 이제 점점 머리가 아파지네요. string h1 더하기 string m1 더하기 00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머는 to 일단은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30분 5시간 20분 네, 뭐 설정 잘 되네요. else를 넣어야겠네요. 입력이 안 됐을 경우니까 입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h1을 0으로 맞춰줘야죠. 그리고 여기도 else가 필요하구나. m1을 0으로 맞춰줘야죠. 근데 이것을 여기 안에도 똑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또한 else h2는 0으로 맞춰준 다음에 여기 안에도 else를 넣어서 m2는 0을 맞춰준 다음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유동적으로 0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기본 설정 값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기본 설정 값인 시간을 8시간, 네, 8시간 기본 설정 값인 그리고 else m2를 50이라고 해놓겠습니다. L2는 50, M2는 50. 네, 그럼 8시간, 아이고. H2는 0이어야죠. 네, 이러면 기본으로 지금 8시간 50분이 설정이 됐고, 입력하는 시간마다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에러 났네요. 갑자기.
네, 일단은 현재 이렇게 시간 세팅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을 저장하는 거를 구현할 건데, 시간 저장하기는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user default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for key, 그러니까 키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와 value라는 개념인데, 요 string second라는 요 키 값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second의 변수를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러올 때는 내가 불러와서 받아올 second라는 변수에다가 키 값이 second2라는 값을 가져와서 넣겠다라는 건데, 그 뒤에 as 뒤에 있는 문장은 만약에 여기에 for key 값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값을 가져와야 할지 미리 선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초기 어플을 깔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000을 가져와서 세컨드에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세팅을 해준 시간을 저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초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var 세컨드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값으로 3000을 넣고 var all time이라 하겠습니다. 인트는 8시간이니까 28800. 그리고 버튼 셋 전 여기서 이제 돌리겠습니다. all time은 h1 곱하기 3600 더하기 m1 곱하기 60입니다. 그리고 세컨드는 h2 곱하기 3600 더하기 m2 곱하기 60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는 세컨드라는 이름으로 네, 이게 잘못되어 있었네요. 저기 계속 문법이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에러가 뜨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저장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올타임을 저장하겠습니다. 올타임을 저장할 거고 올타임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순서만 바꿔놓겠습니다. 이러면 저장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뭔가 제가 원래 만들던 거랑 좀 많이 다른 화면이긴 한데, 네, 이러면 저장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셋 화면에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 함수는 이거다. self dismiss.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행할 것은, 자, 시작 화면은 다시 역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임셋을 눌렀을 때 이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타임셋을 show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그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헷갈리네요. 돌아갈지. 한 시간 10분 셋. 네, 뒤로 화면이 넘어가시네요. 네, 드디어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화면 만들었고 입력을 반응을 통해서 요 목표 시간과 타이머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셋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되는 메소드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네, 시작을 한번 불러와야죠, 시간을.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는데, 시간을 불러오는 거는 메인 메소드에 필요합니다. 네, 뷰 컨트롤러. 네, getTime 데이터. 제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불러오는 메소드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넣을 겁니다. 저희가 int sequence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세컨드 값으로 키를 저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int alltimes는 제가 alltime이라고 저장했던 것 같습니다. setTime. 네, alltime 맞죠? 그리고 alltime은 28800 맞죠? 288. 이렇게 되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getTime 데이터를,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드디어 저장되는 화면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시간 2분, 3시간, 타이머를 1시간 2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반대로 4시간 3분, 2시간 1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을 한 다음에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저장되어 있는 시간이 뜹니다. 이렇게 저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어플을 껐다 켰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시간이 보여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0000 돼 있습니다. 리셋을 누르면 당연히 저장된 값이 뜨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getTime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대신에 getTime 데이터지만 그냥 to라고 하겠습니다. to는 어떤 메소드냐? 위의 getTime 데이터 메소드는 남은 시간 타이머를 정한 크기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요 아래의 메소드는 아래의 getTime 데이터 메소드는 실시간으로 변경된 시간을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똑같은 거지만 to라는 키워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int sum 역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sum은 없으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세팅 값을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을 view did load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가 실행되는 메소드가 지금 저도 이제 점점 헷갈려지네요. 네, 여기 업데이트 카운터죠. 업데이트 카운터가 실행되는 경우에 여기에 저는 시간을 그때 1초 1초마다 저장하는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펑션 save time data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이머가 1초마다 각 시간을 저장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건 불러오는 메소드였고, 저장하는 메소드는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for key 저는 alltime 2라는 이름으로 int alltimes를 저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개 또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int sequence와 int sum이 있습니다. 그리고 second 2 요 위에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sum 2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 time 데이터를 메소드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타이머를 4시간 3분, 뭐 1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리셋을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떠 있고, 스타트를 하면은 카운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로 나가볼 겁니다. 안 되네. 쇼를 해줘야죠. 이게 문제였구나. 업데이트 쇼. 확실히 이번에는 제가 메소드를 묶어 놓으니까 좀 개발하기가 편하긴 하네요. 네, 드디어 (55초) 네, 드디어 저장되어 있는 55초가 뜨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됐고,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죠? 프로토콜이란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넣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이게 바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방금 설정한 시간이. 지금 저희 4시간 2분이라 되어 있지만 2시간을 설정을 해도 아직 4시간 2분을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꼼수를 써서 리셋을 눌렀을 때 시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바뀌려면은 자동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프로토콜이란 게 필요합니다. 다음 주차 때부터 배울 거고, 그거를 통해서 거의 1차는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백그라운드가 정말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넣을 수 있으면은 넣고, 안 되면은 개념적인 설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빡공률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과제를 뭘 할까요? 그러면은 과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뭐 4시간 2분, 뭐 1시간 3분 이 상태로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주신 다음에 셋을 누르신 다음에 리셋을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또 보일 겁니다. 이렇게 화면 2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